안녕하세요. 연명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면서 인간관계 고사성어로 이 시간에 준비해온 성어는 보물처럼 귀한 것이라도 남에게 줄 때는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주어야 한다. 이런 교훈을 주는 성어 명주암투입니다. 명주암투. 밝을명, 진주주, 구슬주, 어두울암, 던질투. 밝은 구슬을, 빛나는 진주를 어둠 속에 버린다. 이 암자는 이것으로 써도 좋겠습니다. 보배처럼, 진주처럼 귀한 물건이라도 그것을 남한테 줄 때에는 예를 갖추어서 정중히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빛나는 진주를 어둠 속에 버리는 격이 돼서 귀한 것을 주고도 오히려 원망을, 반감을 사게 된다. 주로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남을 도울 때에도 좋은 마음으로, 성의 있는 마음으로 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원망이나 반감을 사게 된다. 이렇게도 쓰이죠. 사기열전에 노중년 추양열전이라고가 있죠. 네. 추양열전이라고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이 추자는 맹자의 고향이 추나라죠. 맹자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공자가 또 노나라 사람이죠. 그래서 추로 하면은 맹자와 공자를 일컫는 말이 되죠. 공맹이라는 말과도 같죠. 추로지향. 추로지향이라는 것은 맹자와 공자의 고향이라는 뜻으로서 예절과 학식이 뛰어난 고장, 이런 뜻으로도 쓰이죠. 추로지향이요.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추양열전에 있는 이야기에서 이 명주암토가 비롯됐는데요. 전한시대에 6대 황제였던 경제가 있습니다. 경제가 있는데 이 경제한테는 욕심이 많은 이복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효왕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효왕한테는 아주 충직한 신하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추양이었다. 네. 그런데요, 이 경제한테는 후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황제를 이어갈 황태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이복동생인 효왕이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은 욕심에서 자꾸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자꾸 무리한 일을 저지르니까 강직하고 청렴했던 이 추양이 직언을 자주 했던 것입니다. 충언역이라고 직언을 자꾸 하니까 귀에 거슬렸죠. 그래서 급기야는 이 효왕에 의해서 투옥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추양이 그 옥중에서 이 효왕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옥중 상양왕서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양나라 임금에게 올리는 글, 이런 뜻이죠. 여기서 양왕은 효왕을 말합니다. 이 효왕이 양이라는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는 제후니까 황제니까 중국 전체를 다스리고 제후국인 양이라는 땅을 효왕이 다스렸기 때문에 양효왕이라고도 하고 양왕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이
옥중상양왕서라는 글에서 이 추양이 자기 자신을 명월지주 밝은 달과 같은 진주 또는 야광지벽 둥근옥벽자죠. 밤에 빛나는 둥글고 큰 옥, 이런 뜻이죠. 얼마나 귀한 보배이겠습니까? 예, 이 명월주 야광벽에 자기 자신을 비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귀한 이 명월지주나 야광지벽 같은 그 보배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캄캄한 밤에 길에서 사람에게 던진다고 하면은 누군들 칼을 빼들고 노려보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금덩이라고 다이아몬드 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둠 속에서 던진다고 하면은 돌덩이를 던져서 나를 해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칼을 빼들고 노려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전에 상세하게 정성 들여서 설명을 하고 예를 갖추어서 준다면 고목이나 썩은 나무 등거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달갑게 받고 잊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옥중상양왕서는 한문 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 누구나 읽어보는 아주 명문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여기 이 길어요. 이 긴 문장에서 이 명월지주, 뭐 야광지벽 이런 말에서 명주암투라는 말이 유래했다 이런 말씀이죠. 맹자는요 일찍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맹자 그 고자편에 나오는데요. 일단사 일두갱을 이 단자는 소쿠리 단자입니다. 대소쿠리 단자도 됩니다. 대나무로 엮은 보잘것없는 그 그릇에다가 담은 한 그릇에 밥을 일단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밥 사로 읽습니다. 먹을 식이 아니고 대나무 그릇에 담은 한 그릇에 보잘것없는 밥, 변변치 않은 밥, 이것을 일단사라고 하고 일두갱, 이 두자는 콩두자가 아니고 그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나무 그릇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그릇에 담은 변변치 않은 국 한 사발 이런 말이겠습니다. 즉 일단사 일두갱은 보잘것없는 한 끼 식사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나마 득지즉생하고 얻으면 살고 이것을 얻어먹으면 살고 부득즉 살아도 얻지 못하면 죽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얻어먹지 못하면 죽을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불자는 아니 불자입니다. 아니 불자. 재밌게도 달러를 이런 표시로 하잖아요. 이런 기호로. 이런 기호와 비슷하다고 해서 달러 불이라고도 하죠. 100불, 200불 이렇게 하는 것이죠. 호이 이어지면 호자는 거칠게 말할 호. 거칠게 말하면서 주면 행도지인 불수하고 길 가는 사람도 받지 않고 촉이 이어지면 찰축자 발길질하면서 주면 거리는 불설이하라. 거지도 달가워하지 않는다. 보잘것없는 한 끼 식사이지만 그것을 얻어먹으면 살고 얻어먹지 못하면 죽을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거칠게 말하면서 야 임마 처먹어 이러면서 주면은 길 가는 사람도 받지 않고 발길질하면서 준다거나 발로 이렇게 밀어서 준다거나 하면 거지도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이왕 주려면 뭔가를 남에게 이왕 주려면은 정성을 다해서 예를 갖춰서 가능하면 빨리 주어라. 사장이 월급을 줄 때나 경리직원이 출장비 같은 것을 지급한다거나 할 때도 의료회사 사정이 이래서 더 많이 못 줘서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어라. 그리고 형편이 되면 가능한 빨리 주어라. 빚을 갚을 때에도
처음 빌릴 때의 그 절박한 마음, 아쉬운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갚아라. 어려울 때, 정말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갚아라. 서서 빌리고 앉아서 와서 가져가시오. 이런 마음이 되면 신사숙녀의 마음이 아니지 않겠는가. 엊그제 이 강좌를 준비하고 있는데 영광스럽게도 성균관대학교 전광진 교수님께서 카톡으로 저를 글귀를 보내주셨어요. 저를 아주 잘 지도해 주시는 분이신데 이런 글귀였습니다. 모인환 자모요. 남을 업신여기면 도로 자기가 업신여김을 받을 것이며 설인환 자설이라. 남에게 함부로 말하면 도로 자기가 남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대상이 된다. 말도 남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말을 할 때에도, 말을 남에게 줄 때에도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주자. 이런 얘기를 새기면 좋겠네요. 며칠 전에 KBS 창원방송국의 보도에 의하면요, 자선단체에서 운영하는 아름다운 가게라고가 있죠. 이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되는 물품 중에서 무려 60% 이상이 버려지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유효기한이 3년이나 지난 마스크라든지 또 곰팡이가 스런 그 식기세트라든지 또 보풀이 일어나고 너덜너덜한 운동화라든지 옷가지 같은 것이 많아서 이것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데에만 몇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고 폐기하는 데도 비용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을 도울 때도 예를 갖추어서 돕지 않으면 반감과 원망을 사게 된다. 이것도 명주암투의 전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 우리가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도 또 남에게 도움을 줄 때도 봉사활동을 할 때도 우리가 이 명주암투라는 말은 새겨두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을 돕고 나서 생색을 내는 것도 명주암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